안녕하십니까. 5,200만 국민 여러분,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2,400만 북한 주민, 그러니까 8,400만 민족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큰 말씀 드리려고 인사 한번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뭔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손가락이 좀 아팠습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전주일에 백신을 맞고 월요일 날 부산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대구 왔다 갔다, 대전 왔다 가서 3일을 그냥 연거푸 기차에서 몇십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주무시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몸살이 나는데 이게 좀 아팠는데 요새 많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요일 날 사랑교회에 와서 박수 치면서 한참 치다 보니까 또 이게 많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덕입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을까 하고 그 베르디의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나는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갖고 싶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에 광화문 세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광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야당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이 정부에서 고관대작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 세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헛짓거리를 한 것이야? 더더구나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은 요새 가만히 한 열 몇 명 나오는 걸 보니까 물론 다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만 다 그래도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대통령 될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거기도 한 11명이 9명에서 4명, 2명 자르고 6명 되죠. 거기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나도 못할 거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년간의 광화문 투쟁에서 땀과 눈물과 참 희생을 바친 우리 광화문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죠. 아까 우리 손상대 사회께서 최재형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이리 왔으면 좋겠어. 나 광화문 세력 지지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락을 간접적으로 하는데 아직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 두어 군데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올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좀 악담 비슷한 말을 한마디 한 것은, 당신은 국민의힘에 가면 이준석, 유승민 프레임에 걸려서 투표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신이 2등이나 3등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출마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열심히 뛰어라. 물론 여기서 뛰면 여기도 후보가 좀 나올 거다. 심심하면 나도 가서 나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래서 좋은 후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위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 문제를 제고 있는 것은 저의 경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느냐.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웅천 스님도 말씀하시고 곧 들어오실 이기승 대표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도 정부가 교육부에서 그 자사고 10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사고들이 전부
소송을 걸어가지고 전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육 행정은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날 드루킹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다가 잘못하면 김경수가 뉴스타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만만해요. 잡을만 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좀 악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기도 관찰사, 손학규, 이인재, 무슨 또 누굽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다 경기도 관찰사들이 대권 도전해가 다 안 됐어요. 물론 4번 타자 이재명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잡기가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김경수 같은 데를 바꿔주면 문제가 바꿔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뒤에는 이해찬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친문파가 그리 다 몰려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야권의 후보는 이재명하고 싸움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밀려가지고 시내에 가서 정부를 차려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한 국면을 대처하고 있는데 워낙 상황이 나쁘니까 미군들이 각하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시죠. 오키나와나 후쿠오카 정도로 옮기시죠.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으면 저기서 인민군들이 빵빵 하는 포격 소리가 막 꽝꽝 떨어지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꼭 이승만 대통령보다 박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지 조국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 양반의 그 무게는 그 후에 리치웨이 대장이 평가했어요. 이승만 박사의 무게는 그 전체 덩어리가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크게 느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어디서 했습니다. 나는 절대 물러나가지 않는다. 일본이 옛날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부산포에 상륙하자마자 당시 임금인 선조는 뭐가 빠지게 저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신의주까지 가가지고 일본군이 충주도 지나지 못할 정도 아주 서울에 도달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중국군 사령관한테 나 좀 그거 건너갈 수 없습니까? 그거 신청을 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일군의 왕이 거기 있지 않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시오 하고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 박사의 그 건국정신 그 호국정신은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것을 본 그 유명한 작곡가 나훈영 선생이 연세대학 교수 하셨죠. 나훈영 선생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가지고 밤새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을 해서 주일 예배 때 이 양반이 이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막 죽기 말고 막 쫓겨다니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모와 확신에 찬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대를 부르고 하고 자기가 직접 지휘를 했어요. 이 노래가 언젠가 여러분 여기서는 좀 들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말씀만 합니다만 그 노래를 연주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부부뿐만 아니라 나훈영 씨도 눈이 가려서 컨덕팅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런 눈물겨운 조국소의 결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면 07 과삼인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거를 평가해 보자면 이승만 박사는 09 과일 정도 돼요. 과일이 뭐냐? 나중에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이붕의 행패를 좀 잘 컨트롤 못했어요.
그걸 과1로 보고 나머지는 이 박사는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이 나라 치안을 잡고 이 나라 방공법 만들고 국군을 만들고 숙군에서 군인 안에 있는 빨갱이들 다 잡아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존재하지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쿵 저렇쿵 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반성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정도냐? 저는 박 대통령은 08과2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기술 입국하고 강경하게 나라를 만들었고 월남의 파병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국군을 창건시키는 데는 08과2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유신도 포함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죠. 반대파, 탄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그 강경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당시에 또 학생들 데모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08과2 정도 해도 충분할 만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 양반들은 글쎄요, 뭐 06과3 정도 될까? 근데 이제 07과3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특히 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치 아무개라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돈을 갖다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말해 니도 빨갱이 아니냐 하고 많이 잡았는데 그 지아무개 박사라는 사람은 제가 평양을 갔다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돈 주지 말라고 한참 난리를 치다가 내가 쫓겨나가지고 김대중에게서 팽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후부터 나의 정치적 불운이면 10여 년 계속됐습니다. 공천도 못 받을 정도로 쩔쩔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을 통해서 김대중에게 문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과해라. 사과를 하려면 김대중이 해야지 왜 내가 합니까? 나는 김대중한테 당한 사람인데 다만 사과를 한다면 김대중을 끝끝내 내가 설득해가지고 돈을 못 보내게 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이 뭐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요새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각이 나요. 01 과구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좀 지나칠 것 같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1년 조금 못 남아있지만은 01 과구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본심으로 돌아와서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도 반성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던 뭐가 공정하고 절차는 어쩌고 뭐 결과는 어쩌고 그 말에 맞는 최소한 그 비슷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 청와대에서 그 정치하고 수석들 장난치고 하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양심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1주년 다가오는 백선엽 장군 있죠? 백선엽 장군을 동작동 국군묘지에 세우지 못하고 대전 현충원에 했는데 그 싸가지 없는 어떤 정치 젊은 것들이 하는 얘기가 파묘하자고 난리예요. 엊그제 일주일이 되니까 미 사령관 8명이 얼마나 백선엽 장군이 위대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발표했어요. 이럴 때 문재인은 뭘 하느냐? 백선엽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라고 얘기해야지. 김원봉 같은 사람만 얘기하고 백선엽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반성하고 사색하고 그러세요. 최근에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글쎄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청와대에 계시는 영부인께서 이거 국민 탓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게 맞죠 그 얘기.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그런 사람을 내놓고 꾸짖어야지. 옛날 청와대에서 6박자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싶은 대통령, 김경재가 그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상, 우선 이데올로기의 비극을 체험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혹시 그 지아무 계시는 그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여순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빨치산과 국군들 그리고 토벌대들의 그 피 어린 전쟁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그 마을에 무슨 다리 위에 시체가 걸려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데올로기가 뭐길래 왜 같은 동포끼리 이게 죽이고 살리고 하냐 말이에요. 저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의 국경과 공경과 군인들을 제일 1차적으로 추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턱없는 이데올로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박원영이 같은 무리에게 끌려다녀가지고 빨치산 쫄쫄 따라다니다가 헛되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청춘을 잃어버린 그 가련한 빨치산들도 안타깝게 기억합니다. 그것도 우리 동포예요. 이런 비극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끄떡하면 다른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지하무게가 참 어이가 없게, 자기가 1학년 때 제가 3학년으로 육사에 가서 뭐 토론대에 나갔다니까 거짓말 한다고 난리해서 보니까 뭐 이상한 제 경력을 잘못 붙여가고 났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청와대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1962년에 1학년입니까? 1960년에 1학년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무슨 이상한 데이터 틀려요.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는 정확하게 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생년월일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짓말을 발먹듯이 하는 것이 전라도 놈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정말 옆에 있으면 옛날에도 한 가닥 때렸을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1815년생으로서 1840년대, 지금부터 딱 100년, 180년 전입니다. 25세 때 전라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셨습니다. 이게 고조부입니다. 왜 갔냐면 당시에 우리 문중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우리 작은 할아버지예요. 이 양반이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29살 차이예요. 나이가 많아, 차이가. 그런데 성균관 유생하다가 아마 데모 같은 거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 거 유생 데모 있죠. 그래가지고 2년 귀향살이를 나간에 가서 하셨어요. 그래서 나간에서 그냥 살게 됐어요.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셨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 되신 분이 나간 군수를 했던 최기전이라는 분입니다. 족보에 나온. 그 양반이 우리 할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야 이놈아, 너 지금 귀향이 풀렸다고 하나 올라가면 어떤 놈 몽둥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더구나 네 아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임신도 뭐 그냥 올라가냐? 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아들 셋을 쫙 낳았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 이제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귀향을 오시기 전까지 제 뿌리는 충청도 충주예요. 지금 음성군, 생극명, 말말이 거기에 5대부터 18대까지 우리 할아버지 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시전은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나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북도의 아이덴티티가 3개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 가장 전라도를 중시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전라도 사나이라는 걸 떳떳하게 생각해요. 전라도 사나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 가끔 비난하면서 가슴 아파해요. 왜? 한때 너무 가난해서 배가 아파서 전라도 사나이들 애들이 못된 짓을 좀 한 것이 다른 보다 조금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런 지역색을 벌리는 이 지하무개, 이름도 얘기하기 싫습니다만은 지하무개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빨갱이로 보는 메카시를 하더니, 메카시즘을 하더니 이번에 지방세까지 동원해요.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박사 생각을 바르게 가지시고 너무 그렇게 화나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을 하려면은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 국제적인 경험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무슨 청소년 문제, 특히 대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저도 차라리 출마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마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혁명당은 정광훈 목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뒷배를 봐주신다면 저도 국민혁명당에서 대통령 경선에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도 오고 최재형도 오고 다 붙어가지고 여기서 사람을 만들어서 공동정부를 만드는데 미라가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하는 말도 되지만 이걸 보태면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고 국민혁명당이 새 역사를 끌어가야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부에서 고관대작을 한 몇 사람도 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대통령 후보 못합니까? 거기 가서 적당히 하다가 마지막에 한두 건 가지고 아우성 치고 나 대통령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춥고 배고프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아는 사람 차라리 정광훈 목사가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이 뭐 나간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난 정광훈 목사가 나면 당장 물러나지. 내가 선거대책위원장하고 뛰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믿는다면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나는 그 양반을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이란의 호메니 같은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로 모시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땅땅 큰 소리 치고 법치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기대와 격려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